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실제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마스크 없이 소리 잘 들릴까요? 소리 잘 들려요? 네, 마스크 없이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좀 더 낫죠. 그 온라인 수업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수업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학기 중에도 계속 업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꾸로 수업 개념을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중심을 좀 가고 싶어서 개념은 기본적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클래스룸을 계속 사용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 제 수업을 맞추시려면 기본적으로 개념편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석권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또 들으시겠지만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얼굴 내리고 오늘 해야 될 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부등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할 거예요. 네, 부등식이라는 친구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과 함수를 했기 때문에 부등식이 전혀 새로운 친구는 아니에요. 부등식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간단하죠. 그냥 부등호로 만들어진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크다, 그 다음에 작다. 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죠? 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하면 기분 나쁜 것 같죠? 이렇게 당당당당 이렇게. 예, 실제 수업 시간도 이러고 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녀석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띄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를 이용한 식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방정식의 근본적인 목표가 근을 구하는 것이듯 부등식에서도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해라는 친구를 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서나 아니면 부교재 진도순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개념이니까 부등식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살펴보신다고 하면 1차, 2차, 그 다음에 뭐 연립 이런 것들까지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1차 부등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부등식입니다. 자,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미 풀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EX입니다. 자, 뭐냐면 가장 쉬운 거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라고 할게요. 풀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풀려요? 정답 나오나? 땡땡땡. 이거 정답 표시거든요. 얼마예요?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래서 부등식 단원의 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내가 부등식을 풀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느냐? 내가 1차 부등식을 못 푼다 그러시면 뭐 그 다음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선 해를 구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같고요. 이 친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첫 번째 출발 파란색으로 적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성질이요.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1번이라고 잡고 이렇게 표현할게. A가 B보다 커요. 그 다음에 B도 C보다 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 입장에서 보면 C보단 B가 크고 B보단 A가 크잖아요. 그럼 A와 C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A가 C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그런가 보다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를 살펴보시면 부등식에서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에다가 더하기 C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더하기 C를 했어요.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똑같은 애를 더했으니까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럼 혹시 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네, 빼기를 했을 때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지금 파란색을 적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 건 되게 무의미합니다. 이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을 살펴보시면 똑같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캐릭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건데
자, 곱하기 나누기를 살펴보면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곱할 녀석이 양수인지 아니면 내가 곱할 녀석이 음수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친구 같아요. 왜냐면 양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 그러면 A하고 B라는 친구에다가 양수를 곱했어요.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자 A하고 B라는 친구에다가 이번에는 C라는 친구 양수를 나눠봤어요.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음수일 때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수일 때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별표 한번 더 쳐줄게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확인하셨을 건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만약에 A와 B라는 친구가 있다. A와 B라는 친구에다가 음수를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어떤 일이? 부등호의 방향이 뒤바뀌더라. 그 다음에 자 A와 B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음수를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것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쭉 보시면 뭐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고개를 끄덕일 거고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부분은 문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부등식에서 어떻게 음수를 어떻게 양변에 왼쪽 오른쪽에 양변에 뭐 하면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 바뀐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파란색으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냥 뭐 요 정도 내용이에요. 요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모든 반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계속 언급했냐면 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수와 기하라는 말을 미친 듯이 많이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수적 성질입니다. 대수적 성질. 대수적 성질이 뭐냐? 대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식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EX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식을 가지고 푸는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등식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끝을 낼 게 아니라 이 친구를 2차, 3차까지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부등식이 훨씬 더 쉬워진다. 자, 살짝 올립니다. 선생님 그럼 기하적인 해석을 무슨 수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방정식을 이미 방정식과 함수를 기하적으로 연결시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보세요. 자 우선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좌표평면 이렇게 있고요. X축, Y축 존재하죠. 자, 조금만 더 그릴까요? X축, Y축이 있잖아요.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내가 얘 뭘 풀 거냐면 요거 풀 거예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요 녀석의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선생님 이걸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친구를 함수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살짝 없애주시고 선생님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됐죠? 잠깐만 내려가지 마. 그러면 잠깐만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라고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x축이라는 친구를 노란 선으로 살짝 다시 한번 엎어볼게요. x축이라는 친구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x축으로 보지 말아달라. 다른 거로 봐달라. 이 친구 뭐라고 봐달라 그랬어요? y는 0이라는 친구로 봐달라 그랬죠? 자, y는 0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선생님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이 뭐예요? 같다. 등호로 연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친구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근이 어떻게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요점, x축과 맞는 요점이 방정식의 근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잠깐만. 그러면 부등식을 무슨 수로 풉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기 또 문제를 한번 해야 되겠죠. 문제 하시면 좌표평면에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있단다. 됐죠. 그러면 아까 노란색으로 표현했지만 선생님 x축 요 녀석이 뭘 의미한다고요? y는 0이라는 애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y가 0인 친구들이죠.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친구들 x축보다 위에 있는 녀석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요 빨간색 파티라고 할까요? 요 친구들은 뭐냐?
x값은 되게 다양하겠습니다. y가 뭐가 돼요? y가 양수인 친구들만 모아놓은 거죠. y가 양수인 친구들은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노란색보다 위에 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노란선보다 밑에 있는 이 파란색 파트라고 할까요? 이 파란색 파트는 뭐가 되겠죠? y가 음수인 친구들이 되는 거죠. 됐죠? 잠깐만, 그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x 플러스 1이 뭐보다 하길 바랬어요? 0보다 크길 바랬잖아요. 그럼 x축보다 위에 있길 바란 거 맞죠? 그러면 적어도 이 위에 있는 영역대에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죠. 선생님 이쪽에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부분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빨간 선을 덮쳐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얘가 뭐라고요? y가 양수인 거. 다시 말해서 0보다 큰 녀석들, 이 녀석들이 뭐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냐? 이 친구가 부등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y값이죠? 여기 y값 있죠? 이게 뭐보다 크길 바란다고요? 0보다 크길 바란다는 거 맞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내가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것을 만족하는 x값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1을 빼고요. 요렇게 표현할까요? 요렇게 하면 요 부분에 있는 x값들이 다 만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잠깐만, 그럼 같은 원리로 파란색을 바꿔요. 자, 이 밑에 부분이에요. y가 음수인 부분. 이 부분이 뭐라고요? 네, y가 음수인 부분인 것 같네요. y가 음수인 부분이라면 부등식으로 해석을 하자. 뭐라고요? x 플러스 1 값이 0보다 작다. x축보다 밑에 있다란 말을 하고 싶다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어디? 요 녀석이죠. 파란색 요 부분을 해당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해는 어떻게 될 거냐? 이 파란 선을 만족한 x값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밑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마이너스를 빼고 요 밑으로 요렇게 그려진다고 할까요? 요렇게. 사실 밑에도 잘 색깔 안 칠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하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어떻게 된다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1차 부등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이렇게 디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중학교 때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대수와 기하적인 해석을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난 1차 부등식만 풀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기하적인 2차까지 확장할 거잖아요. 근데 2차를 대수적으로 푼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100% 까먹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석해야 된다? 기하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차 부등식이에요. 자, 2차 부등식인데, 자, 위로 쭉 올려요. 자, 그럼 여기서 대수적인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 이 친구를 대수적인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 하나만 가져와 봅시다. 쉬운 예 하나 가져와 주세요. 어떻게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하고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 요거를 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잠깐만, 우리 아직 2차 부등식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팁이라고 할까? 우리 배운 적 없으니까. 선생님, 만약에 x-알파, x-베타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 근이 어떻게 됩니까?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되게 단순합니다. 큰 놈보단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작은 놈 뭐 있어요? 베타가 작죠? 그럼 베타보다 x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또는 x가 뭐보다 커질 때 큰 놈 알파보다 커져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요거 말고요, 똑같은 식인데 x-알파, x-베타라는 친구가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냐? 이건 이렇게 합니다. 작은 놈보단 크고 큰 놈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되게 뜬금없거든요. 이 친구를 내가 외운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직 2차 부등식을 배우는 걸 정확하게 안 배웠는데 쌤이 초록색 외워야 됩니까? 뭐 외워야죠 사실은. 근데 쌤은 말하기를 이 친구를 외우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 친구를 대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대수적으로 식으로 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라는 거죠? 기하적인 해석을 하자 이거죠. 기하적인 해석. 무슨 말이냐? 기하적인 해석을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좌표 평면상에다가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자, 요거 살짝 치울까요? 살짝 치운다고 치고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를 그릴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부등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정식 눈에 보이실까요? x축이랑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애 지나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요 녀석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네요.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라고요? y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죠. 자, 그럼 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노란 선을 제가 그리겠다는 거죠. 노란 선을 그린 다음에 이 친구는 뭐라고요? y는 0이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친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방정식이 된다 그랬죠. 어떤 방정식이 된다고요? 이런 방정식이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 y가 0이니까. 그때 x 값은 뭐가 나오죠?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그러면 설마 y가 양수라고 치면 위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인가요?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맞죠? 빨간색 눈에 보이시죠? 요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어 양수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부등식일 거고 이 부등식은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맞죠? 이거예요. 이 함수가 0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지. 그럼 그 친구를 만족한 x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까요?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뭐예요? 위에 있잖아요.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기하가 쉬운 이유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해가 설마 x가 뭐예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따로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면 y가 음수라고 쳐봐요. y가 음수다라고 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요건가요? 요거 파란색? 요게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색깔을 거의 항상 통일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애가 어딨냐? 마이너스 1과 2를 제외하고 밑에다가 할게요.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겠죠. 그러면 얘도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처럼 여기 있는 초록색 친구들처럼 내가 뭔가 외워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1차, 2차에 대한 지금은 사실 1차,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말한다기보다는 부등식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겁니까? 라는 부분, 대수와 기하를 연결하는 부분을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라는 녀석의 풀이가 궁금한 겁니다. 자, 이걸 딱 보시면 무슨 생각 들까요? 이 친구 딱 보시면 이 친구 별표를 쳐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거 잘 틀릴 거거든. 특수 케이스라서. 선생님 이거 제가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ax 플러스 b라는 0보다 크다라는 친구는 우선 뭐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우선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a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b보다 큽니다. 이렇게 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고 믿을 거잖아요. 아니야. 풀 수 없어. 왜냐면 지금 이 3번의 캐릭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안 했거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좀 정리해두자. 왜냐면 이건 특수 케이스야 친구들. 자 보자.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1번과 2번으로 나뉜답니다. 뭐냐? 색깔 바꿨는데 1번과 2번으로 나뉜답니다. 쌤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면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데 지금처럼 문자로 나와 있을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할 거냐?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를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A는 죽어도 0이 되면 안 돼요. 1차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얘가 0이 돼도 상관없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A가 0이 아니라면 이 친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A가 양수일 때 하고요. A가 음수일 때로 나뉜다는 겁니다. A가 양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풀리겠죠. 어떻게 풀려요? A가 양수라고 하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x라는 x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크다 뭐분의 a분의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돼요. 자 그런데 a가 음수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a가 음수라고 판단하면 x는 뭐예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음수를 나눌 거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친구보다 작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 이 친구 왜?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쌤 그럼 A가 0일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A가 0이면 가능한가요? 라고 보시면 사실 이 친구는 세 가지 캐릭터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느냐? B가 양수인 거, B가 0인 거, B가 음수인 거. 총 세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총 세 가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제 사실은 두 개죠. 사실은 두 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요? A가 0이잖아요. 여기 주어진 A가 0이에요. 그러면 약간 뭉개 한번 해볼까요? 자, 뭉개 하면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0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이 녀석이 뭐예요? 이 녀석이 0이잖아요. 이게 0이야.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뭐만 확인해요? B가 0보다 크냐를 물어보거든. 잠깐, B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B가 양수야. 여기처럼. B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인데 내가 양수인데 0보다 크냐고 물어봤어. 그럼 커 안 커? 커. 알겠어. 근데 그걸 우리 뭐라고 적어야 돼? 우리는 해처럼 적어야 되잖아. 이 친구 뭐라고 적어야 되냐? 뭐라고 적어야 돼? 잠깐만. 해가 뭐야? x에다 어떤 녀석이 들어갈 건지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곱하기 0이니까 x에다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죠. 잠깐만. x에다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네. 다시 말해서 뭐야? x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x는 모든 실수라고 말하셔야죠. 모든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해요? 마늘 따짜 써가지고 그냥 미친듯이 많다. 엄청 많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잠깐 이런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니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니?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어디서 들어봤지?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에서 들어봤잖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항등식이에요? 아니야. 이거 항등식 아니야. 왜? 항등식은 항상 뭐가 성립하는? 등호가 성립하는 이잖아. 이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쌤 그럼 이거 항부등식 아니야. 말 이상해.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이 친구를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항등식이랑 똑같은데 항등식은 등호로 만들어진 식이고 부등호로 이루어졌는데 항상 성립하는 거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항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네,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근데 요 절대부등식이라는 친구 나중에 배워.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요게 약간 특수 케이스인 거 알아두세요. 근데 B가 0인 걸 봐봐요. B가 0이면 어떻게 돼? B가 0이면 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말이 돼 안 돼? 아니네. 그럼 이게 뭐라고 써야 돼? 완벽한 x가 없죠. 해는 뭐야? 해는 없다라고 써지는 거죠. 해는 없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은 b가 음수면 이것도 뭐예요? 야, 마이너스가 있는데 0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해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요 두 친구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겠죠. 이해하기 편하게. 다시 말해서 선생님 2번은 약간 특수 케이스인데요. 예, 특수 케이스예요. 그래서 특수 케이스가 1번 캐릭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2번 같은 과정은 조금 이제 특수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 않거나 개념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나가면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특수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시할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모든 실수가 나오는 상황. 이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항등식에서의 풀이법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개념도 조금 추가적인 개념도 필요하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얼굴 뾰로롱. 자, 요게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요 정도만 하시면 기본적인 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하게 될 거냐면 연립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도 어려우시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개념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가지고는 수학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예, 교과서랑 부교재랑 여러분들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할 때 여기 개념 파트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